936년 겨울, 한 남자가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불타는 마을, 도망치는 사람들, 당신이 10세기 초 한반도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의 왕이 오늘은 없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은 우리 편입니다. 어제 멀쩡했던 옆 마을이 오늘 아침엔 제가 됩니다.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이 혼돈의 한가운데 궁예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살아있는 신이라 불렀습니다. 신하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습니다. 부인도 자식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자신의 부인을 불러 말합니다. 네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걸 내 눈에 보인다. 부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궁예는 믿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왕궁을 집어삼켰습니다. 신하들은 매일 아침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왕 앞에 섰습니다. 918년 어느 새벽 한 사람의 방문이 두드려집니다. 왕건, 신하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거절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날 새벽 그의 몸 위에 왕의 옷이 강제로 씌워집니다. 그는 눈을 감았을 겁니다. 잠시.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왕이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왕.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남들과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가 아니라 이긴 다음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러나 935년 신라가 무릎을 꿇습니다. 936년 후백제가 무너집니다. 역사책은 여기에 한 줄을 씁니다. 후삼국 통일. 하지만 왕권의 밤은 달랐습니다. 지도 위 수십 개의 붉은 점, 저점 하나하나가 자체 군대를 가진 세력입니다. 왕권의 명령은 개경을 벗어나는 순간 종이 족각이 됩니다. 매일 밤 이 지도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을 겁니다. 칼로 저 점들을 하나씩 지워야 하는가. 그는 칼을 내려놓습니다. 고려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권의 부인 29명.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보고 말합니다. 권력자의 사치라고. 하지만 그 이름을 하나씩 열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충주 호족의 딸, 나주 호족의 딸, 황주 호족의 딸. 왕권은 가장 강한 적들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에는 놀라운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반란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아이를 낳은 사람이 당신의 딸입니다. 왕위를 이을 후계자가 당신의 외손자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피를 향해 칼을 드는 겁니다. 칼보다 강한 것이 있다면 그건 이해관계입니다. 여기서 잠깐 왕권을 이해하려면 그의 출신을 봐야 합니다.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누비던 해상 무역 세력 출신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낯선 사람들과 협상하고 교역하며 성장한 사람. 그에게 전쟁은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협상이 먼저였습니다.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상대가 나와 거래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더 오래 간다는 것을. 후백제의 왕 견훤, 왕건과 가장 오래 가장 치열하게 싸운 적입니다. 수십 년의 전쟁, 수많은 죽음. 어느 날 견훤이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감금된 견훤은 탈출합니다. 그리고 향합니다. 왕권에게. 왕권 앞에 무릎을 꿇은 견훤. 평생의 적이 지금 그 앞에 있습니다. 왕권은 무엇을 했을까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를 상부, 높은 분이라 불렀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갖춰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살아남는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29명의 왕비가 낳은 왕자들. 왕위는 하나인데 후계자는 너무 많았습니다. 모든 호족 가문은 자기 외손자를 왕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왕권이 눈을 감은 순간 그가 평생 묶어놓은 줄들이 서로를 향해 당기기 시작합니다. 고려 왕실은
피해 왕이 다툼에 빠져듭니다. 왕권이 설계한 평화가 새로운 전쟁의 씨앗이 된 겁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럼에도 선택했습니다. 끝난 뒤 가장 어려운 일은 복수가 아닙니다. 공존입니다. 왕권은 가장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숙청하면 빠릅니다. 정복하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오래가는 방법을 골랐습니다. 사람을 묶는 것. 474년. 고려는 474년 동안 이어집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긴 왕조 중 하나. 그 시작이 칼이 아니라 29장의 혼인서였습니다. 29명의 왕비. 그 숫자는 욕망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의 숫자입니다. 다시 전쟁이 날까봐, 다시 백성이 울까봐 왕권은 자신의 가정을 정치의 전장으로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적을 모두 제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평화는 항상 강함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용기 있는 절제에서 오는 걸까요? 그는 29번 졌습니다. 그래서 500년을 이겼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왕권이 눈을 감은 뒤 고려 왕실에서 벌어진 숨겨진 권력 전쟁을 다룹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